자, 6강 축전기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했던 게 전기 회로였고요. 이제 전기 회로 하면서 이제 저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직렬 연결일 때,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 해봤습니다. 이렇게 식은 잘 기억하고 있으시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법은 5강까지 강의를 보고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축전기 문제인데 예전에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 한번 확인했었나요? 보시면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류가 흐르려면 회로가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끊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폐회로 상태여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은 여기가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냐? 다시 말하면 어디에 하나가 회로가 끊겨 있으면 얘는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인데요. 이 축전기는 사실 간단히 말하면 두 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애입니다. 이 두 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이 금속판이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끊어져 있음. 그리고 금속판의 특징으로는 금속판은 도체니까 자유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스위치를 닫으면 아주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잠깐 혹은 수초 동안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금속판으로 이루어졌고요.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전지에 이렇게 총 전이차가 2V가 되게, 다시 말하면 위에가 플러스 1V 그리고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극이 마이너스 1V라서 총 전이차가 2V인 이렇게 전기 회로를 연결을 해놓고 나면 그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가 1V고요. 여기는 아까까지 처음에 연결하기 전에 0V니까 지금 이렇게는 같은 볼트가 될 때까지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이렇게도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 거니까 이 금속판에는 많은 전자가 있을 거고요. 자유전자가. 이 자유전자를 이런 자유전자들을 여기 있는 플러스 극이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고요. 또 반대로 마이너스 극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이렇게 밀어서 이쪽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전자가 어느 정도 가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갔을 때까지, 우리 한번 그 전이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이 전이는 플러스 쪽이 높은 전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이 낮은 전입니다. 지금 전류는 언제까지 흐르냐면 전이차가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이차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수도관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수도관이 이렇게 만약에 휘어져 있으면, 이게 기울기가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지만 수도관이 이렇게 평평하면 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없으니까 결국 전이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전류가 흐르냐라고 한다면 현재 건전지에서 2V의 전이차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두 금속판 사이가 2V가 될 때까지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V가 더 이상 올라가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때는 이제 충전이 완료된 상태다. 한쪽에는 플러스가 많이, 여기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이렇게 밀어서 이쪽에 마이너스를 쌓았으니까 아래는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가 플러스 1V 그리고 아래가 마이너스 1V,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이차가 2V가 될 때까지 전류가 어느 정도는 흐를 수 있다. 그래서 2V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때는 우리는 충전이 완료된 상태라고 부릅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배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면 뭐 20%에서 충전하든 40% 충전하든 충전하면은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조정이 돼요. 근데 100%다 되면 그때부터는 전류가 더 흐르지 않겠죠.
계속 흐르면 이제 나중에 배터리 터지겠지. 그래서 100V가 되면 100%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충전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언제까지 흐르냐라고 본다면 외부에서 걸어준 전이차, 그래서 전압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여기서 보기로는 2V까지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충전 완료하고 끊으면 바로 방전되는가? 우리 핸드폰 생각해도 충전선 뽑았다고 해서 바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써야 나가죠. 다시 말하면 바로 끊었다고 해서 바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니까,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면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방전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언제 방전되냐? 저항과 연결해서 실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때서야 방전이 이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 용량에 영향을 주는 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이거 잘못 써있네요. 판 사이 면적이 S, 거리가 D, 그리고 면적은 S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전기를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판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용량이 또 크다. 그러면 좁을수록 여기 있는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거 우리 시뮬레이션 확인했습니다. 여기 QR코드 들어가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가서 시험 기간에, 지금 시험 기간이지만 주말이라도 한번 더 공부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축전기에 전기가 모인 이유가 여기서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이니까, 전압을 당연히 많이 걸어주면 걸을수록 전기도 더 많이 모은다. 다시 말하면 V가 많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모이는 전하량도 많아질 거다 라는 생각은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무조건 전기를 많이 모으는 정도는 전압을 많이 주면 당연히 많이 모으는 거니까, 전압을 일정하게 해놓고 같은 전압이지만 누가 더 전기를 많이 모을 수 있냐, 우리는 그걸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같은 전압당 얼만큼 많이 전기를 모으느냐, 이걸 우리는 그 축전기가 가질 수 있는 나름의 전기 용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었냐면,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고요, 면적에는 비례하는 방향으로 전기 용량이 크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을 보면, 충전은 언제까지? 외부 전원의 전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쭉 충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방전되냐? 이게 다시 전기 에너지 다 쓸 때까지. 전기 에너지 다 쓰면 이쪽과 이쪽의 전이차가 다 0V가 될 테니까 전압이 0V가 되겠죠. 0V가 될 때까지 계속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0V가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아마도 이쪽이 플러스 극이 모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모일 텐데, 어떻게 하면 전하를 많이 늘릴 수 있냐? 전압을 높이거나 혹은 거리를 줄이거나 혹은 면적을 늘리거나,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전압에서 누가 많이 모을 수 있냐, 우린 그걸 전기 용량이라고 했고요. 이 전기 용량은 축전기 자체의 스펙, 다시 말하면 두 축전기 사이의 간격, 그리고 두 축전기 판의 넓이와 관련이 있다. 얘는 간격이고요, 얘는 넓이다. 이렇게 두 개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축전기가 실제 어디 쓰이냐? 실제로 지금 키보드,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터치 스크린은 원리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동 심령 충격기만 살짝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키보드랑 마이크랑 터치 스크린에 해당하는 것만 놓고 보면, 일단 누르게 되면 축전기의 두 판 사이 거리가 좀 좁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고 나면 전기 용량이 변합니다. 실제로 좁히면 전기 용량이 커지겠죠. 그럼 전기 용량이 변하니까 아마 얘가 지금 키보드가 전원이랑 꼽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은 일정한데 전압은 일정한데 전기 용량이 커졌으니까 더 많이 충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충전을 한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이 전류 때문에 신호로서 확인해서 무슨 키를 눌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키보드의 원리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나 정전식 터치 스크린 역시 손으로 누르면 혹은 이제 말을 해서 소리가 진동을 하면 두 판 사이 거리가 변하면서, 이 다음은 여기 있는 똑같은 논리로 전류가 흘러서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일단 전기를 모아 놓고요.
전기를 모아놓고 신정지 환자한테 가서 한 방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약간의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심장이 멈췄던 심장이 흐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여기까지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공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